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버티며 지키려고 애썼던 관계가 사실은 심리적으로 학대당하는 관계였음을 어느 순간 깨달았다면 왜 이 지경까지 온 건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뭐가 잘못된 건지 혼란스러울 거예요. 혹은 뭔가 불편하고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스스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글쎄 어쩌면 스스로 그 답을 회피하고 그런 자신에게 화가 나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태는 사실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괴감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저 인간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의식의 자괴감이죠. 막연한 두려움, 불편, 불안, 우유부단함, 뭔지 모를 죄책감을 건드리는 감정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학대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학대당하며 삶이 행복하지 않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왜 이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거지? 어떤 분들은 스스로 사랑이라고 믿고 싶은 감정으로 인해 그 해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요, 인간의 두뇌는 사회적 연결을 원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작용하는 두뇌 구조는 우리의 일상적인 교류, 어떤 사람에 대한 애정, 누군가와 공유하는 친밀감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연결을 원하는 두뇌의 기본값이 바로 사람들이 통제 또는 학대 행동에도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내지 않고 유지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두뇌는 아주 고집스럽게도 연결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현실은 자신이 학대당하는 피해자라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라고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아주 정밀한 자기 방어 체계로 우리의 인식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피해자가 관계 이전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심리적 학대는 너무도 정밀한 함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해자가 사랑에 눈이 멀었거나 매우 순진하거나 또는 우유부단해서 학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함부로 짐작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통제와 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전략은 매우 은밀하고 끈질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털고 일어나서 끝내버린다는 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가족이나 반려자의 그런 행동, 태도, 말을 왜 참고만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러한 내면의 말을 사실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혹은 알고 있다고 믿고 싶은 관계 초반의 그 사람의 모습을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낳기 위한 미끼였던 이들의 행동을 낚시 바늘채 물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 미끼의 달콤한 기억을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관계가 특별하고 그 관계를 지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깨닫는 날이 왔을 때,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빠져있는 함정의 실체가 보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순간은 어쩌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생겨날 거예요. 학대당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인지했음에도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끝내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이죠. 워싱턴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요. 자신이 학대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한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2년에서 5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저조차도 그러한 것을 인지하고도 벗어나는데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참 모자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건 미국이나 서구의 연구거든요. 혈연 중심의 동양 문화권에선 2년에서 5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기간이 이어지는 것도 바로 문화의 영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학대를 인지하고도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심리적인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대자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언제나요,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가족일 때도, 연인일 때도, 배우자일 때도 피해자를 통제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가해자의 모든 요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됩니다. 하지만요, 이 그릇되고 이중적인 사랑은 언제나 학대당하는 피해자에게만 요구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나만큼 너를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누가 나만큼 너를 사랑해 줄 것 같아? 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 거야? 애초에 날 사랑한 적이 있긴 있는 거야? 심리적으로 학대당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인지적 불협화, 거짓된 믿음을 통해서 가해자와 학대자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조금씩 이러한 조정 전략은 피해자의 사고방식 그리고 성격조차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상황이 다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믿게 되죠. 바로 가해자들이 의도한 대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함과 불안, 수치심 등의 가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정서적 학대는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진짜 자아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피해자는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증상을 보여요. 학대 관계 유지가 길어질수록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이들 학대의 피해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정신적으로 지치고 두통, 근육통, 기억력 손실 등의 이러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요, 심리적 얼음 상태로 이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학대를 당한 피해자는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성과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자신과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고통의 감정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건요, 사실 상대의 폭력을 증폭시킵니다. 가해자의 폭력성을 키우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은 점점 강화되고 확장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심리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일단 자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대자는요,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상태를 무력화시켜서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시도할 수 없는 매우 취약한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들이 그러한 관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 학대는 피해자에게 눈에 띄는 상처를 남기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상당 부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사라지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감각이 변하는 거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스스로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는요,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자신의 회복력을 믿어야 합니다. 과거를 잊을 수는 없지만요, 해로운 관계는 긴 인생의
매우 짧은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거나 좀 더 행복한 인생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희생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손잡고 일어나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